6월 5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오는 6일 오후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현충일을 맞아 6.25 참전 공군 조종사인 김두만 예비역대장 그리고 김두만 장군의 참전 전우인 고 강호륜 장군의 손자이자 현재 F-15K 조종사로 임무 수행 중인 공군 강병준 소령이 각각 시구 및 시타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군 KF-16 편대가 미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합동 전술 공중 전투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공군 충주 기지에서 이륙해서 미 알래스카 소재 아일슨 공군 기지로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해 강원 철원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고 조영호 일병으로 확인하고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의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석종 기자님. 예, 뉴스토마토 이석종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지통실 왔다 가셨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뭐 좀 특별히 군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는지 좀 네, 전해 주시죠. 지휘관들에게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노고에 대한 격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 브리핑에 차관께서도 뭐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반려됐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국방부나 뭐 군 고위 지휘자 중에 혹시 사의를 표명하시거나 이런 분 계신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군 주요 지휘자 중에요? 글쎄요, 장차관들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일괄 사표를 내서 사의 표명을 하신 거로 알고 나머지 뭐 사의 표명하신 분이 있는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좀 써주시죠. 저희 군사저널 박정아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졌으니까 어떤 국방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또한 그 국방 정책의 그 변화를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포괄적인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방의 역할과 임무는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군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장관이 오시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국방 기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이제 정해지면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영문 이민지입니다. 어제 외신 보도에서 북한 구축함이 바로 세워졌다고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서 합참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합참 말씀해 주십시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청진항에 기울어져 있던 북한 그 함정은 지난주 초에 세워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일부 추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함정이 이제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또 이어져서 뭐 김정은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보 당국은 그 청진항 주변과 그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하순에 열리는 전원회의 전까지 그것을 이제 바로 잡으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후에 북한 매체가 그거 이제 바로 잡는데 한 10일 정도 걸린다 내부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군함 사고가 났을 때 10여일 만에 고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운 것이고 그 내부 수리나 추가 작업들 또 어떤 용골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수리 내용이나 기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세부적인 것들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 머니투데이 김인하입니다. 그러면은 그 풍선 비슷한 부양 장치를 활용했다는 뭐 분석이 좀 있었는데 합참에서 뭐 분석을 공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에 대한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풍선이 부양할 수 있는 그 무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 기중기라든지 어떤 다른 그 힘을 활용해서 함정을 복원시키는 것이고 정확히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풍선이 그 부력을 이용해서 함을 바로 세우거나 혹은 그 풍선의 부력을 이용해서 다른 물체를 띄우거나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뭐 보조 정도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보조로서도 아주 미약한 수준이고 다른 활동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국방부에서 말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사 관련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 국방부가 기존의 그 이 청사들을 좀 어떻게 쓸지 또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기는 조금 너무 시기가 빠른 듯한데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하는 부분과 연계돼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가 만약 정부 차원에서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뭐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구체적화된 것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양 강현주입니다. 그 오늘 아무래도 국회에서 그 내란죄랑 이제 최상병 사건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 이에 대한 입장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군과 뭐 관련된 이슈가 네, 좀 있다 보니까. 입법부가 필요한 절차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제 통과되거나 해서 국방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방첩사에서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뭐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그 공수처가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이긴 한데 군에서는 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마 지난달 말에 그 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 사항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